우촌TV 1128회 박근혜 대통령의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45회 제3장 2019년 희망을 보았다 가운데 밝은 해와 함께 깊어진 우리 부부의 금슬을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밝은 해와 함께 깊어진 우리 부부의 금슬. 세 번째 대통령을 꿈에서 뵀습니다. 처음 두 번은 잠시 동안이었지만 이번에는 제법 오랜 시간 대통령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일반 사람들과 다름없는 평상복을 입고 계셨고 지금보다 훨씬 젊으신 모습으로 무척 밝은 표정이셨습니다. 사극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마치 암행을 나오신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을 처음 발견한 건 분명 저였는데 웬일인지 대통령께서는 제 아내와 마주 앉아서 환히 웃으며 대화를 나누셨고 저는 약간 떨어져 지켜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저에게도 눈길과 기분 좋은 미소를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님의 꿈을 꾸었다면 로또 복권을 산다고 하지만 저는 꿈에서 뵌 것만으로도 로또에 당첨된 기분입니다. 사실 로또도 샀습니다. 하하. 대통령님을 가두려고 흑사병처럼 온 세상에 거짓이 창궐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좀비처럼 물어뜯으며 대통령님을 비난하던 암흑 같은 때가 생각납니다. 대학 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라던 자들이 하루 종일 종편 TV에 나와 뻔뻔하게 대통령의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식당 같은 곳에서 틀어놓은 텔레비전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장면들을 보게 되면 토악질이 쏠려 밥도 먹지 못하던 그때 주변을 둘러보면 눈깔이 시뻘건 좀비들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정치 얘기를 하지 않던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누구보다 진지하게 또 치열하게 삶을 살았던 아내도 그때까지 자신의 정치적 스탠스를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던 아내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그런 뜻밖의 모습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미친 듯이 진실의 고리를 찾으러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저보다 먼저 진실을 알고 있던 소수의 사람들을 찾아내고 아내와 함께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가지 역경을 딛고 태극기 집회가 확장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참가자 대부분은 인생을 터득한 노년층이어서 저희들이 평균보다 젊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움을 많이 받는 상황이지만 자신들보다 일찍 집회에 참석해 온 것을 알고는 어른들이 깍듯이 선배 대접을 해주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가 항상 같이 집회에 나온 것을 보며 사람들은 금슬이 좋아 보인다며 칭찬도 하고 부러워하지만 사실 저희는 하루 평균 3번 정도 부부싸움을 하는 앙숙입니다. 격렬히 사랑해서 아이도 셋을 낳았습니다. 큰 아이를 둘은 2살 터울이고 고작 9개월 정도 숨가쁘게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 셋을 둔 것만으로도 저희가 이미 애국자라고 농을 그런데 대통령님을 위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면서부터 부부싸움을 1일 3회 다 채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투더라도 집에서 같이 가야 하고 주말이 다가오면 집회 가져갈 피켓을 같이 제작하느라 싸울 기회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내면 아내가 포토샵을 잘해서 보기 좋게 표현을 해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아 장엄한 일출광경 위에 대통령님 사진을 더해 밝은 해가 뜬다 라는 제목의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유튜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 피켓을 저희 안방 창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햇살에 창에 들어오는 대통령의 얼굴이 점차 환하게 집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2019년 내내 밝은 해가 뜨고 있습니다. 25년을 같이 살면서 요즘처럼 아내와 깊은 대화를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더 많이 사랑스러워지면서 모든 것을 아내에게 주고 싶고 모든 면에서 아내에게 져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향한 사랑만은 제 것이 아내의 것보다 더 크다고 그만큼은 이기고 싶습니다. 아직 첫 딸기 울지 않았는지 대통령님을 따르던 이들이 아직도 대통령님을 부정합니다. 두려운 탓이겠지요. 하지만 새벽이 오고 있다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보았습니다. 대통령님 편이라고 제게 손가락질을 하던 이들이 이제는 미안해합니다. 제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이들이 용기를 내서 그때의 잘못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보편화될 때 여명이 오고 밝은 해가 높이 뜨겠지요. 예전에 본 어떤 TV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나쁜 사람들의 업무로 여러 가지 역경을 겪으면서 재산은 물론 사랑도 빼앗겼습니다. 드라마가 항상 그렇듯이 선은 이기고 주인공은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마지막 장면도 도심 속 놀이공간 화려한 조명을 배경으로 주인공이 부메랑을 던지며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고 외치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그것처럼 보수는 돌아오는 거다라고 믿습니다. 하느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자 하는 것이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암흑의식처럼 한 시점에 창궐한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담합하여 부러지는 것이 정의의 진실이 아니고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인간들이 지속적으로 합의하여 도출한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다며 제멋대로 변하는 정의가 아니고 그때보다 지금 더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보수입니다.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한 발 더 다가서는 것이 진보가 아니라 인간 본성대로 하나님께 한 발 더 다가서는 것이 진보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수입니다. 인간은 보수적이어야 하고 보수로 돌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대통령은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도 보수였고 지금도 보수이십니다. 그렇게 국민들만 위하셨던 대통령님의 삶을 존경합니다. 대통령님을 따를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대통령의 계심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님과 6.25 여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꿈에서 본 대통령님 정말 예쁘셨습니다. 2019년 2월 손모모 경기도 파주시 금산동 박근혜 대통령의 답신입니다. 사람들이 자면서 꿈을 꾸는 것은 현실에서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꿈에서 저를 보았다고 하셨는데 언제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만날 날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곳에서 두 번째 생일을 보냈습니다. 평소 이곳에서의 일상과 같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편지에서 하루 평균 3번 정도 부부싸움을 하는 앙수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가능한 부정은 강한 검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실이 좋으신 것이 편지글 내내 읽혀져서 저도 오랜만에 웃어보았습니다. 서로 보듬고 아끼면서 부족한 것을 채우며 그렇게 한 생을 살아가는 것이 부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두 분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덕분에 잠시 방안이 훈훈해졌습니다.